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희망고문 전문가 욱군입니다. 8월 20일 오후 3시 24분입니다. 예, 희망고문 전문가가 됐습니다. 제가 예, 이 희망고문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번 이제 이 아픔을 계기로 세계 최고의 정치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죠. 요즘에 그 정말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오니까 알게 되는 거죠. 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뭐 엄청난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유튜브 때문에 알게 됩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거죠. 세계 문화를 이끌고 있어요, 거의. 예, 뭐 당분간 그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30년 전에 이제 제가 그때 한 30년 좀 더 됐는데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선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소설 단이라는 소설이 그때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는데 친구가 선물을 하길래 이렇게 대충 훑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도를 넘어서서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제 3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아직 후진국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뭐 이제 우리 스스로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후진국을 막 벗어나려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뒤로 30년이 흘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계 문화는 뭐 거의 요즘 말로 씹어먹었습니다. 거의 씹어먹기 시작했죠. 이제 다 씹어먹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늘 정치는 그래도 후진국이다. 아직도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제 이 희망고문 전문가 욱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이번 이 아픔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다.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정치를 본받고 참고하고 배우고 모델로 삼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다지 멀지 않은,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우리나라 정치가 세계 최고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모든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배우려고 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거는 지금 이제 현재 정치 상황을 보다 보면 물론 이제 1.23 계엄이 어떤 큰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찌됐거는 1.23 계엄 때문에 그 일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근본부터 완전히 바뀌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시작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그 시작은 국민의힘이 일단 변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변화는 뭐냐? 지금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이제 일반 그 유튜버들, 뭐 전문가들, 소위 유식한 분들이 보는 그 시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장동혁의 돌풍,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죠. 그건 뭐냐? 장동혁이란 인물이 실제 민의를, 그러니까 지금 보수 우파, 애국 보수들의 그 민의를 대중, 그러니까 애국 보수 우파들 그 다수의 그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 후보가.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는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동혁 후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 우파의 지금 현재 민의가 뭐냐, 그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장동혁 후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본 원인과는 좀 차이가 있죠.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언제 받냐면, 최근에 그 보수 연합 유튜버들과 토론회가 있었죠. 거기 장동혁 의원이 거기 참가해서, 그러니까 유명한 그 보수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성창경 씨, 고성국 씨, 지금 현재는 또 새롭게 나타난 인물 전한길 씨,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 연합 그 공개 토론회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거기서 보여주는 장동혁 씨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 여태까지 어떤 정치인이 가졌던 모습하고도 약간 다르다. 그게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장동혁 씨가 그 보수 연합 유튜버들 그들과의 그 토론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권위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죠.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정말 실제로 그런 느낌이에요. 장동혁 씨는 정말 낮은 자세로 그 성창경 씨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정말 낮은 자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렇게 표정 같은 거를 이렇게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화면만 보다 보면은 장동혁 씨가 무슨 아랫사람 같아요. 하인 같아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은 결국은 공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중, 그러니까 시민들, 국민들의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의 하인이 아니라, 그건 없어졌잖아요. 이제 신분제도가 우리나라에는 하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전체, 국민 전체의 하인이 공복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공적인 하인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공복. 그 자세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장동혁 장동혁 의원이 그 보수연합 유튜버들의 그 토론회 하는 그 장면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이제 하인 같은 자세로 그들의 말, 그러니까 성창경 씨가 하는 말, 질문, 전한길 씨가 하는 말, 질문, 이런 것들을 정말 하인의 자세로 듣고, 낮은 자세로 듣는다는 얘기죠. 그건 낮은 자세를 저 좌파들은 그걸 항상 흉내를 내요. 그런 척을 해요. 자기가 낮은 척. 제가 잘난 척 하듯이. 척이라는 거죠. 마음은 자기가 낮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봤을 적에 좌파들은 자기들이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척을 하죠. 왜? 표를 얻으려고. 그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장동혁 의원이 하는 걸 보면 제가 느끼는 관점은 척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 마음이 자기가 마치 하인인 것처럼 들으려고 하는 느낌. 왜 성창경 씨의 말을 장동혁 씨가 하인의 입장에서 들으려고 할까요? 그 성창경 씨의 개인의 말을 하인으로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개인 하나하나의 하인이 아니거든요. 장동혁 의원도. 단지 성창경 씨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환길 씨도 마찬가지고 고성국 씨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개인의 하인이 아니고 그들이 그 대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창경 씨가 대변하는 그 많은 보수 우파의 생각, 그 사람들의 뜻, 그거에 대해서 하인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장동혁 의원한테서. 그 태도에서, 그 표정에서, 답변을 할 때, 그 성창경 씨가 질문할 때, 고성국 씨가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듣는 자세, 표정, 이런 게 하인의 자세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성국 개인의 하인이 아니라 고성국이 대표하는 그 뒤에 있는 그 많은 시민들, 국민들, 그 사람들의 뜻에 대해서 하인의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장동혁 씨가. 제가 보는 관점은. 네. 그 사람은 그런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제 착각일지 몰라도. 근데 뭐 그게 제 착각이겠습니까? 제 나이 또래 되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은 저랑 똑같은 느낌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뭐 아직 못 가지셨다 하더라도 제 말을 듣고 유심히 보면 장동혁 의원한테서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는 그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인간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대표로서는 장동혁 후보가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모든 보수 유튜버들이 장동혁 의원을 밀고 있죠. 당대표로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 그러니까 고성국 씨나 무슨 전환길 씨나 마찬가지로 전환길 씨 개인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동혁 의원한테. 전환길 씨는 지금 그 광화문에 모였던 1.23 계엄 이후에 그 겨울, 추운 겨울부터 지금 한여름까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던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장동혁 의원은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 하인의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민의, 그 시민들, 국민들, 그 사람, 보수우파들, 그 분들의 의견에 하인의 자세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는요, 현실적으로 정치가 어떻게, 제가 이제 보니까 1.23 이후에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좀 이해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관심을 한 8개월 이상 갖다 보니까 지금까지 정치판은 어떻게 돌아왔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은 그렇게밖에 정치판을 이해를 못하는데 또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이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국민들은 그런 척만 해주면, 그러니까 내가 하인인 척만 해주면 돼. 국민들은 지능이 낮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개돼지,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척만 해주면 돼. 왜? 우리 정치인들은 똑똑하고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지식인이고 훨씬 지능이 높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정치인들의 생각은, 일반 정치인들의 생각이, 지금 좌파들의 생각 전부 다 그래요. 거의 99%가. 국민의힘에서도 거의 80%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장동혁 같은, 김민수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정치판을 장악했을 때, 그러니까 80% 이상이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전체 300명이라고 치면 그 300명 중에 한 250명 정도가 전부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250명 이상. 현실적으로 100%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한 200명 이상, 2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런 진정한 하인의 자세를 가졌을 때,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려는, 예, 그런 하인의 마음을 진정한 마음을 가졌을 때, 척이 아니라,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정치의 1번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시작이 시작되었다. 예.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김민수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관점에서 진심으로 민의를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민의가 뭐지? 애국 보수 우파들이 왜 광화문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거지? 그들의 의견은 뭐지? 그들의 마음은 뭐지? 그걸 진심으로 하인의 자세로 귀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저 좌파들 특히 그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김근식이 뭐 이런 애들 어떤 생각을 갖고, 조경태, 한동훈이 이런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떻게 좀 내가 그 국민의 말을 하인처럼 듣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지가 잘났고 지가 국민들 위에 있는데, 지가 국민들보다 훨씬 지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걸 잘 이해하고 있고 국민들은 무식하고 그런 상태인데, 그들이 한 표를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까? 그런 척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정치였다는 거예요. 그게 파퓰리즘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은 어떤 짓을 하냐면 돈을 나눠주죠. 돈을 나눠주고서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의 거의 80% 이상이, 90% 이상이. 민주당은 거의 99%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도 80% 이상이 다 그런 식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는 뭐 아직도 후진국이다라는 자주 섞인 얘기를 많이 우리 국민들이 했었는데, 이 희망 고문 전문가는 이 웃구는 그게 시작됐구나. 물론 이제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일이죠. 그것까지 의도했는지는 몰라도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이 1, 2, 3기염을 통해서 국민에게 무언가를 알리고자 했던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도대로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건 아니다. 이재명 끌어내려라. 좌파는 지금 아니다. 정은 애국자들이 아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는 해서는 안 될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국민의 뜻이에요. 그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애국 보수. 그러니까 모이지 않은 분들, 저 같은 사람들도 같은 뜻이잖아요. 아니, 정치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느냐? 국민을 속여서야 되겠느냐?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속고 있었으니까 몰랐죠. 좌파들이 그렇게 나를 속이고 있어? 그걸 몰랐으니까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이 좌파들, 이재명이가 저 정청래니 뭐니 저 좌파들, 민주당 쟤네들 완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었네? 그러면은 그걸 알게 된 이상 국민의 뜻은 뭡니까? 야, 정치인들 속이지 마, 국민들. 왜 속여? 니들 주인이야. 니들이 말로만 떠드는 너희들의 주인, 주권자. 그 국민이야. 말로만 떠들죠, 저 민주당 좌파들은. 그런 척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국민을 섬기는 양, 자기가 하인인 양. 그런 척만 한다는 겁니다. 속은 자기가 위에요.
그러니까 강선우 같은, 이재명은 더하죠 사실은.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가지고 김혜경이나 해가지고 전부 그 자기 밑에 그게 다 국민들이에요. 그 보좌관이고 뭐고. 그 국민들 전부 지 하인처럼 부린 거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좌파들은, 제가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사람을 자꾸 위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제가 살다 보니까 알았어요. 현실적으로 살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적에 어떻게 바라보냐면, 위아래로 저 사람은 나보다 위, 저 사람은 나보다 밑,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사람은 위아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평등이잖아요. 직업에도 귀천이 없듯이. 그게 맞는 말인데 좌파들은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은 위아래가 있어. 내가 너보다 위야. 그러니까 넌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자기가 하인인 척만 해요. 실제로는 국민들 위에 자기가 있으면서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거의 99%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그런 이론을 통해서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이런 것, 저는 무식하니까 책을 안 좋아하니까 책을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대충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에서 나와 있듯이 이 사회주의자들 뭐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제가 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이게 좌파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추종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좌파들은 거의 다가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속마음하고 겉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평등을 말로는 얘기하지만 자기 속마음으로는 자기가 위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부자들 거 뺏어서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뺏고 나면 지가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20대 때 저도 순수하고 어렸을 때는 몰랐죠. 책에서만 읽고 좌파들이 순수하게 그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네. 이상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99%가 전부 사기꾼이에요. 실제로는 평등한 게 아니라 속으로는 자기가 훨씬 똑똑하고 자기가 위가 돼야 된다. 자기가 위가 돼야 자기는 밑이 될 수 없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좌파들이고. 아무튼 이제 얘기가 좀 옆으로 또 샜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됐구나.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체질 개선,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거기가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히 깨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방법이.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에 썩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예상은. 지금처럼 돼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장동혁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문수 그 양반은 제가 보기엔 당대표가 되기엔 좀 안 어울려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역할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구나. 하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늘이 정해준 역할이 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김문수 그 양반은, 저는 지금도 김문수 그 후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당대표감은 아니다. 그건 하늘이 정해준 그 양반의 역할이 아니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그 정치권에서 지금 보수우파들한테서도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죠. 저는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분의 역할은 그렇구나. 당대표는 오히려 장동혁이 어울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유튜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 공천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이제 장동혁 의원한테 그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전한길 씨한테 공천권을 줄 생각이 있느냐? 당연히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환길 후보가 당연히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전환길 씨한테 공천권을 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환길 씨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하늘이 맡긴 일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그 사람한테 맡긴 일이, 전환길 씨는 국회의원이 되면 그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 참 이상한 얘기인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그런 얘기긴 한데, 뭐, 여러분들 뭐 머리 좋으시니까 제가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하늘이 맡긴 전환길 씨한테서 기대하는 일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는 전환길 씨가 충분히 그 역할을 잘 해왔어요. 예, 대단한. 그건 또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전환길 씨는 정말 하늘이 낸 인물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그분이. 예,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전환길 씨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장동혁 같은 인물이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동혁 같은 인물이 정말 제대로 된 자세로 이제는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정치인이 나타난 게 장동혁이나 김민수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만든 거의 장본인이다 싶은 그런 인물이 바로 전환길 씨예요. 전환길 씨가 없었으면 그런 인물들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하늘이 전환길 씨한테 맡긴 일은 그런 일인데, 만약에 전환길 씨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럼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전환길 씨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엄청 더 중요하고 더 어떤 상위의 개념에 해당되는 그런 일인데, 지금 전환길 씨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씨가 진짜 제대로 된 민의를, 국민의 뜻을 정치인한테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전환길 씨 본인이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돼버리면 그 역할은 이제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국회의원 하나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전환길 씨가 하는 일보다는 훨씬 작은 일이에요. 지금 전환길 씨가 하는 일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잘난 체하는, 머리 좋은 웃구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의 체질을 바꿈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중에 하나가 지금 전환길 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환길 씨가 일개 국회의원이 돼버린다? 그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전환길 씨가 하는 일보다는 훨씬 작은 일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천권은 당연히 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전환길 씨가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자기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면서 지금의 일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